첫 번째 뉴스민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민 타임은요,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의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한 기사의 심층적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준혁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네. 방송을 딱 해보니까 약간 그 어색한 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자 뉴스미 타임 이럴 때 막 어떤 좀 효과음도 나오고 이런 게 나왔으면 현장에서 좀 재밌겠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잘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할 텐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더 키워나가 봅시다. 그럼요. 네. 자, 우리 기자님께서 평소에 주로 좀 맡고 계시는 취재 영역이랄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 애매한 거는 제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거. 사회부 영역이라서. 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노동, 뭐 정치 이런 거 다 빼고 누가 가는지 애매한 거 있으면 제가 갑니다. 아, 뉴스민에 연락이 왔는데 이 누구 거지? 이러면 가신다는 거죠. 자, 팔방미인처럼 전 분야에 걸쳐서 뛰어다니시는 우리 박 기자님.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박경석 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 요즘에 미디어에 많이 타가지고 그렇죠. 사실 몰랐던 사람도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대구와 연이 좀 있어요. 근데 여하튼 대구에 있는 청암재단,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라는 곳에 대표이사로 선임이 돼서 이게 이것 자체로 사실 뭐 그 관련된 기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진 뉴스긴 하지만 그 일반 시민들한테 이게 뭐지 싶긴 할 텐데 근데 이거 자체로 사건 살펴보면 의미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박경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열심히 지하철 시위를 이제 이끌고 있으신 분인데 네네네네. 대구에 청암재단 신임 대표에 선임되었다는 게 약간 이제 놀라운 소식인데요. 이게 뭐 상임으로 막 출근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하철 시위는 제가 알기로 일단 잠정 중단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청암재단에서 상근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그 산적한 문제들이 꽤 있어서 그걸 약간 추진력 있게 하겠다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청암재단이랑 과연 어떤 곳인가요? 궁금한.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소개 드릴까요? 네, 그럼요. 말씀해 주시죠. 청암재단 사실 생소한 분도 많이 계셔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청암재단이라고 치면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치면은 그러니까 포스코 청암재단이 일단 먼저 나오거든요. 저도 그걸 포스코? 그래서 그 보통 사람 그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구에 있는 그 사회복지 법인이고요. 이게 법인은 대구에 있는데 그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 2개가 있어요. 이 2개는 경산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기형적이게 된 그런 그 일단 법인인데 이 법인의 주 목적은 여튼 그 장애인 거주 시설을 그 경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요. 그 두 시설의 규모는 뭐 합쳐서 한 100명 내외 정도, 그러니까 거주인이 100명 내외 정도 되는 그 뭐 중소 뭐 규모,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대형까지는 아닌 그냥 중규모 정도 되는 시설이고 여기에는 뭐 다양한 그 뭐 지적 장애든 발달 장애든 뭐 지체 장애든 다양한 장애인들이 그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근데 이 청암재단이 설립된 것 자체는 되게 오래됐어요. 한 1900 한 5, 60년대쯤? 그 엄청 옛날에 설립된 그 법인인데 이게 그게 법인의 형태로 똑같은 이름으로 그때 설립된 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타가소의 형태로 이렇게 전후에 그 뭐라고 불황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그 표현은 옳은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그 일정한 거주지가 없게 됐고 그러니까 뭐 전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그때 그 시설에는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 출발한 시설이고 거기에 뭐 오랫동안 거쳐오면서 지금의 뭐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형태가 되게 된 거죠. 근데 이 시설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시설이 그 겪는 문제들을 이 청암재단에서 똑같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뭐 다양하죠. 뭐 성폭력에서 시작해서 뭐 폭행 그리고 뭐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뭐 식사의 문제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 인권 침해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거주 시설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청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게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문제가 되고 하다가 한 2000년도 중반쯤에는 이게 뭐 심각한 문제들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여기서 약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들 직원들조차도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뭔가 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2000년대 중반쯤에는 그러니까 법인과 그 법인 운영하는 운영진에 대한 그 어떤 지역 사회와 그리고 내부 직원들과의 어떤 공동적인 법인 운영진과의 투쟁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래서 이게 재단 퇴출 뭐 이런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청암재단이 의미 있는 결론이 한 개가 난 건 뭐냐면 전국 최초로 직원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재단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거주하는 장애인들 이렇게 요 주체들이 앞으로 우리 재단 스스로 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펼쳐서 시설을 폐쇄하고 어떤 자립생활을 지원하자라는 게 전국에서 최초로 벌어진 그런 시설이라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의미가 있게 이야기가 되는 곳입니다. 탈시설 정책을 스스로 먼저 추진한다. 그게 그 말만 들어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법인의 어떤 운영에 따르는 어떤 이런저러한 뭐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종사자가 자기 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의 불안정성을 감수하고 그런 탈시설 선언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의미가 있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시설 운동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생소해서 이것저것 좀 봤더니 이제 그 우리가 기존에 우리 이제 장애인 분들이 거주하는 형태는 어떤 대형 시설에 한꺼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호가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보호가 아니라 약간 격리,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들만 모여 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살거나 아니면 소형 시설에서 뭐 가정이라든지 그런 주거 형태를 새롭게 구성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탈시설화 뭐 정책. 약간 애매한 건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나 일부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지금에 있는 대형화된 시설 자체를 소형화해서 어떤 그 좀 더 지역사회 접근성이라든가 약간 대형화된 시설의 폐해들을 소형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긴 한데 그거를 탈시설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소형화된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폐해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장애인의 어떤 거주의 자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것이고 여전히 시설인 상태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탈시설화 그 소형화 정책을 탈시설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흐름도 일부 있어서 애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뭐 탈시설과 탈시설화는 또 다르다 뭐 이런 표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탈시설은 일단 내보내는 데 중점이 있는 거고 자립시설에서 자립생활을 한다. 그렇죠. 근데 탈시설화라고 하려면 이제 나가서 어떻게 계실 것인지를 구성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내보내는 것만 빨리 얘기하면 이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전장현 박경석 대표님께서 평소에 탈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생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인연이 되셔서 아마 대표로 오시게 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 박경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원래 대구 출신이시구나. 그래서 뭐 사족이지만 저희 뉴스민 그 초장기 후원 회원이기도 하고 출범할 때 우리를 알기도 했었고 대구 사람이라 해서 뭐 또 특별한 뭐 애정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대구 출신도 그게 사연이 있는데 이 박경석 대표의 부친이 아마 이북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한국 전쟁
그때쯤 해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이게 정착한 곳이 대구였고 그래서 대구에서 아버지가 그 정착을 했다 보니 박경석 대표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박경석 대표 소개를 지금 좀 드리면 되는 거죠. 말씀하시면 됩니다. 워낙 이렇게 좀 잘 알려진 인물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대구 출생이고 원래는 대구 쪽에서 뭐 학교를 또 다니고 하다가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 해군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회사 진학을 하려고 뭐 진해 가갖고 해군사관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지원하려고 그 전날에 갔다가 술을 먹고 그 면접을 못 보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 입학은 못했고 그래서 대구에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과 인연이 있다가 그럴 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간다고 했을 때 알만하다시피. 근데 그 취미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워낙 그 활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뭐 액티비티 이런 것도 하는데 저기 글라이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행하는 거,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게 중도 장애로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마비가 돼서 하반신 마비가 된 상태라서 그러니까 중도 장애인이 돼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장애 쪽의 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대구에서는 뭐 제가 이제 여러 시설들 이름이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도는데 대구에서 탈시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뭐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구가 독특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사실 규모면이나 뭐 인구면이나 이렇게 집중을 받는 측면에서 지역이 제일 뭐 그 장애인 운동이라고 할 만한 게 좀 활성화된 곳이 서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년도 초반쯤부터 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그러니까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 살아갈 때 장애인이 어떤 필요한 그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2000년도에는 그게 제도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화하자라는 그런 운동 같은 게 있어. 그런 거 여하튼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대구는 좀 약간 독특한 지역인 게 그러니까 워낙 걸출한 그 활동가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구 지역에서 좀 앞장서서 그러니까 좀 쟁점화되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성과를 그러니까 장애 운동 측면에서의 성과들을 또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굵직한 인물들이 대구 지역에서 많이 나왔고 해서 그래서 대구에서는 한 2000년도 한 중반쯤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활동 지원사 제도화를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그게 뭐 활동성이 강한 뭐 어떤 단체들이 미리 있어가지고 그런 목소리들이 나온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의식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단체는 없지만 이 운동을 한번 지역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 제도화 투쟁을 시작했고, 제가 개인적인 연이 있는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경북대 학교에 그 운동을 하러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철수 그때가 그 대선 후보였 그게 좀 헷갈리는데 여하튼 유명한 정치인인 상태에서 강연을 왔는데 대선 후보는 아니었겠다. 한참 뒤니 그 강연을 왔는데 그 안철수 그 후보 안철수 씨 강연에서 그러니까 막 피켓팅하고 강연을 방해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서 제가 그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활동 지원사 제도화 투쟁을 시작해서 어떤 대구 지역에서도 이동권 그리고 제일 또 크게 기억에 남을 만한 거는 그러니까 2016년도 17년도쯤 돼서 그러니까 대구시립 희망원에서 그 좀 인권 침해 사안이 제보로 확인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투쟁이 지역에서 크게 있었죠.
그 지금 어쨌든 이 박경석 대표님이 여기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된 것은 앞으로 이 탈시설화 혹은 탈시설 운동을 완수하려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그 청암재단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좀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청암재단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에서 스스로 탈시설을 선언하고 이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나 이게 막상 시작해 보니 이게 암초들이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가능하겠다라고도 생각했던 이유는 어쨌든 정사자들이 전부 다 종사자 포함해서 법인 그리고 뭐 그 관련된 그 사람들이 탈시설을 추진해보자라는 그 합의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게 서로 협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으나 정작 실제로 척척 약간씩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 요거는 뭐 그 실제가 어떤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실제로 그 탈시설하고 그 시설 폐쇄를 해버렸을 때 이 아무리 그 시설 거주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 시설 종사하는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에게 최대한 처우를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희생이 약간 감수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권 측면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 익숙하고 그리고 뭐 어떤 아니면 그 근속 연수를 그러니까 그 어떻게 계산할지 그리고 뭐 그 노동 조건이 갑자기 고용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고용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그 종사자가 탈시설을 선언했다라는 것 자체를 박수를 받았던 것 같고 근데 막상 시작하게 될 때 그런 지점들이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 공식적으로는 그 사회복지사들도 이게 너무 급격한 그 탈시설 추진은 부작용을 일는다라 그런 입장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게 기약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전에 청암재단 대표가 고 박배일 그 대표인데 지병으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게 약간 그 주된 사업을 추진을 못하던 게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박경석 대표가 워낙 이렇게 인지도 있고 좀 추진력 있는 인물이다 보니 그 직원 종사자들과 그리고 법인과 그리고 대구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니까 법인, 그 대구시 등 관련 기관의 그 협조와 어떤 지원까지 이끌어내겠다라는 목표로 완수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초청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아직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탈시설 이제 뭔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시설에서 나가서 뭐 어떻게 지내게 되는 건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탈시설의 완수는 그 부분이잖아요. 나와서 맞습니다. 잘 지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뭐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근원적인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시설이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기반을 내리고 살아가려게 되려면은 많은 것들이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뭐, 단순히 거주하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활동 지원사까지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냥 살면 뭐해,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건 일을 해서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보장이 돼야지, 그러니까 살아간, 여하튼 그런 것들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텐데, 막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시민들은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그런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차근차근 어떤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그런 걸 이해하고 그러면 그 어떤
어떤 자원을 들여서라도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해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직접 뭐 시민 인터뷰 같은 걸 그 막 무작위로 대구 동성로 이런 데 가서 인터뷰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하튼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거주시설이라는 몇 명의 종사자들이 그 장애인 뭐 수백 명 혹은 100여 명, 뭐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그 일상을 통제하고 지역사회와 먼 곳에서 그 효율성의 논리로 그쪽에 그 한데 모여서 살면서 통제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자. 이런 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그 지금 사회,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그게 가치관과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냐라고 했으면 보면 그 인권적 측면에서 그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도 똑같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 말에 동의한다면은 그 사람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지역사회에서 같은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대원칙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금 많이 부족한데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지원과 그 정치적 행위들이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거창한 그렇죠.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자, 이 무거운 주제지만은 네. 또 앞으로 반드시 이뤄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시간이 많다면 뭐 세부적인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마 우리 기자님께서 취재할 이야기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특별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탈시설 이야기를 하던데 이걸 이제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시설 소형화를 탈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닐까 뭐 추측을. 네. 그래서 그런 경제 논리나 비용 절감의 논리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불어 사는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일단 가치에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차차 또 강론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준혁 기자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